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고 양가 가족들과 친척, 직장 동료들에게 출산 축하금을 받았습니다. 오, 대박 사건! 이 돈으로 아이 옷, 아이 이유식, 아이 접종비에 써야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남편이 묻습니다. 난? 아내가? 뭐가? 출산 축하비 내가 아빠니까 나한테도 줘야지. 아내는 시쳇말로 벙찝니다. 남편 말이 어이는 없는데 딱히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12월 11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허주연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김묘성 대중문화 전문기자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모래 가득한 사막으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네. 사막 활주로를 달리던 비행기 창문 밖으로 정말 엄청난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숨막히는 추격전, 쫓고 쫓기는 그 현장이 포착이 된 건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네. 창문 밖을 보니까요. 와. 동물 2마리가 사막 위를 달리고 있는데 발이 안 보여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모래를 가르며 질주 중입니다. 뭐야, 저게? 거리가 점점점 좁혀지는데 잡히는가 싶었는데 어머. 재빨리 벗어나서 와. 아슬아슬하게 도망치는데요. 와. 저 새가 로드러너라는 새거든요. 앞에 있는 게 로드러너라는 새고요. 네. 뒤에 쫓는 것이 코요테입니다. 네. 집요하게 맹추격하는 장면이 우연히 포착이 된 겁니다. 아니, 안진용 기자님, 저는 처음에 워낙 빨라서 예전에 우리 만화 영화에 지금 만화 영화를 틀어드린 건가 그런 생각해도 이게 실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AFK를 통해서 봤던 만화예요. 저 새가 밍밍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새가 있거든요. 어허! 네. 근데 이 장면을 제가 실제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나. 사막의 영원한 라이벌이라 불리는 코요테와 로드러너의 모습입니다. 와. 자, 새입니다. 뻐꾸기과의 조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잘 달리니까 로드러너란 이름이 붙었는데 와.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린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이 안 오시죠? 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시청에서 인천시청까지 1시간 만에 뛰어가는 정도. 그 정도의 속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우와. 엄청나게 빠르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저렇게 달리면서도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코요테 역시 굉장히 빠르고 또 영리한 동물로 유명합니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드러너가 저렇게 달릴 수 있는 건 목숨 걸고 달리기 때문입니다. 야, 아니 근데 최명기 원장이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지금 코요테 입장에서는 체면국인 거예요. 지금 저 영상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을 지금 뉴스파일 통해서 다 알게 된 거잖아요. 지금 포식자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네, 사실 이론적으로는 코요테가 이겨야 맞는 게 맞습니다. 그쵸. 코요테는 보통 시속 60km로 달린다 그래요. 그래요? 60에서 63km로. 어머나. 그런 다음에 로드러너가 저렇게 달릴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아요. 아하. 코요테는 달릴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지구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지점에서 코요테가 성급하게 달려들지 않고 저속도로 한 2분에서 3분 정도 유지했으면은 로드러너는 지쳐서 저렇게 달아날 수가 없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월한 면을 갖고 있는데도 네. 마지막 한순간에 사고로 놓쳐버렸습니다. 아니 진료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언제 또 코요테와 로드러너의 시소까지 공부하셨는데 어쨌든 로드러너 뭔가 포식자한테 잡혀먹지 않아서 일단 또 천만다행이었다. 이 코요테는 좀 배가 고프겠지만요. 어쨌든 다행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인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벵갈루루에서 바도다라로 향하는 인디고 항공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비행기는 여느 때와 똑같이 평범하게 이륙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그 순간에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예상 밖의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 손님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하, 네네.
기내 통로를 아주 시원하게 질주하는 비둘기 한 마리입니다. 뭐야, 재빨리 붙잡으려 해보지만 날렵한 날갯짓 앞에서 속수무책이겠죠. 비둘기의 갑작스런 등장에 승객들은 당황을 했고요. 또 이게 현실인가 싶은 듯 핸드폰을 꺼내서 이 장면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야, 김현주 평론가님, 영탁 씨가 저 비행기 탔다면 그 노래 했겠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비둘기야 기야네. 네, 이 뜻밖의 비행기 탑승 소식에 누리꾼들도 아주 들썩였다고 합니다. 네. 새 전용 탑승권을 가지고 탄 걸까?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분도 있었고요. 네.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믿어주기나 할런지 이런 반응을 보인 분도 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행기랑 충돌이 나지 않은 게 큰 다행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조류에 의한 비행기 사고가 굉장히 그쵸, 작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비행기 안에서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낫겠다 싶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반응을 보인 분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또 다른 날아다니는 생물체가 있었다. 이거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순간이라고 그러네요.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실로 인도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예측 불가의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어쨌든 비둘기야 도착하면 요금 내야 돼. 너 무임승차 절대 용납 못한다. 그거 명심해야 돼. 네. 네. 자, 사막 찍고 인도 찍고 어디 가볼까요? 안진용 기자님. 미쿡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미국에 사는 한 여성이 중고품 가게에 가서 11달러, 한국 돈으로 약 14,000원을 주고 돼지 저금통을 하나 샀습니다. 오. 일단 복이 되죠, 돼지 저금통은. 근데 그렇죠. 마개를 열어보고는 더욱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네. 과연 그 저금통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네네. 여성이 사온 돼지 저금통입니다. 정말 복스럽게 생겼죠? 자, 저금통에 귀를 잡고 들어올려 마개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개를 열자 그 안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돈이겠죠. 돈이었습니다. 와. 자,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꽤 여러 장이라는 어머나? 건 한눈에 알 수 있겠죠? 네. 저금통을 샀더니 돈까지 딸려왔다. 이거는 뻥 먹고 알 먹고의 가장 최고치 버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진짜 그냥 집에 꽁꽁 숨겨둔 돼지 저금통에서 돈이 나왔다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데 지금 저거 새로 산 돼지 저금통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조명규 원장님? 일단 저거는 중고품 가게에서 샀기 때문에 새로 산 돼지 저금통이긴 하지만 또 신상품은 아니었습니다. 아하. 저기에는 보통 2,000달러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는데요. 어머나. 저게 유통되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저 안에 있었던 게 종이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안에 있던 게 만약에 동전이었다라고 가정하게 네. 되면은 돼지 저금통을 탁 들었을 때 무게를 봐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저거를 그 앞에 손을 댔을 거예요. 그러나 저 안에 저렇게 소리가 안 나는 가벼운 어떤 지폐가 있다는 건 생각 못했기 때문에 네. 더 저 돼지 저금통의 돈이 여기까지 유통이 되어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호준 변호사님 핑계 아닐까요? 지폐가 한 장이라면 2장까지라면 무게를 감지 못하겠지만 저 정도 지폐면은 뭐가 있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저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상황이라면 저게 중고 돼지 저금통이라 하더라도 저 돈 그냥 내가 다 가져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돼지 저금통 팔려고 했던 사람의 의사가 300만 원까지 다 14,000원 정도에 팔려고 한다고 생각하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당연히 우리가 그 300만 원 들어있는 줄 모르고 그 사람은 저금통만 판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랬겠죠. 가격을 14,000원이라고 책정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금통을 팔려는 의사의 그 300만 원까지 같이 얹어서 팔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유실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중고로 김치냉장고 샀는데 김치냉장고 바닥에 봤더니 1억 4천만 원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던 그 대박 사건이 사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치냉장고 파는 사람이 1억 4천만 원까지 팔려고 생각하진 않았을 그러네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유실물로 처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그냥 가져가신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아이고. 또는 절도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네. 일주일 안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시고 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양심을 팔면 오히려 저 돼지 저금통에 든 복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 돈은 돌려드리고 돼지 저금통을 통해서 차곡차곡
행운을 쌓아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미국 소식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어허,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일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위로 네. 하늘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집니다. 어머나? 추돌 사고였거든요. 어허. 어떤 사고인지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위를 어머. 날던 오! 경비행기가 이렇게 점점 내려오더니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세상에. 말 그대로 하늘에서 비행기가 뚝 떨어진 건데요. 사고 충격으로 파편과 불꽃이 도로 곳곳에 튀는 등 전혀 예기치 못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영화 장면에 보면 액션 영화 장면에 보면 가끔 이 도로에 이 비행기가 불시착하거나 비상 착륙하는 건 있지만 저건 뭐예요? 차 위에 지금 착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허드슨 강에 왜 겨울에 불시착을 해가지고 왜 전체 승객과 그리고 승무원들이 모두 살아났던 그 그랬죠. 영화화된 스토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것은 강에 이제 불시착을 하게 됐던 것인데 네. 이번에는 달리고 있는 차량 위로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하게 세상에. 된 아주 드문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그쵸. 있겠죠. 엔진 이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비상 착륙을 할 곳을 찾다가 저 승용차 위로 추돌을 하면서 착륙을 하게 된 그런 상황으로 여겨지는데요. 네. 이 사고 당시에는 지금 어둑어둑하죠. 네. 저녁 퇴근길, 그러니까 러시아워여서 상당히 차량들도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네. 다행스럽게도 2차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 차량 운전자 괜찮은 거예요? 그 걱정이 우선 들죠. 그렇죠. 근데 정말 천만 다행인 것은 저 비행기 안에 이제 그 2명이 타고 있었고 저 운전자만 차량 안에는 1명이 있었는데 네. 이 세 분 모두가 경미한 와. 부상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네. 이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건 천우신조, 하늘이 도왔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인도네시아 발리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어허. 발리하면 서핑, 신혼여행,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한 휴양지 느낌 바로 나시잖아요. 어허. 근데요, 여기서 상상치도 못할 절도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CCTV가 버젓이 있는데도 너무나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과연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 누구였을지 영상 한번 보시죠. 네네. 의류 매장 찾은 4명의 소년들입니다. 네. 초록빛 옷 입은 소년이요. 주변 쓱 한번 둘러보더니 우와. 옷을 슬쩍 집어서 가방에 세상에, 몰래 세상에. 넣습니다. 잠시 후 옆에 있던 다른 소년도 옷 하나를 저렇게 집어서 자신의 가방에 지금 한번 살펴보더니 쓱 하고 어머나. 자연스럽게 집어넣죠. 네. 끼리끼리 논다는 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인 걸까요? 아니 안진용 기자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 CCTV가 있는 것도 뭘 아니 CCTV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애들이 저 무슨 짓이에요 지금 이게? 자, 저들은 수학여행으로 발리를 찾은 일본의 고등학생들입니다. 참. 저 가게 주인은 재고 정리를 하다가 옷 11점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고 CCTV를 보다가 저 범행을 포착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해당 영상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자, 그러자 일본 대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하. 나라 망신이라고 공분을 샀고 그러니까요. 논란이 계속되자 해당 학생들의 학교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아니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갑자기 드는 생각이 매장에서 꼭 의류 매장 아니어도 우리 국내 뭐 생필품 매장이나 또는 문구 이런 데 대형 문구점에서 이 크고 작은 절도가 이제 많이 발생하자 빈번하게. 근데 CCTV에 찍힌 그 장면을 해당 업주가 거기에 이제 곳곳에 그 캡처해간 이 CCTV 포착된 사진을 덕지덕지 매장에 다 붙여놓고 이 사람 아는 분 제보해 주세요라고 이게 붙이는 사례가 있었단 말인데 그게 혹시 개인적 사적 보복이냐 아니냐 막 논란도 있었는데 그거 괜찮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일단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다만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는 그 얼굴이 좀 제대로 잘 보여서 이걸 보는 사람이 누구나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분도 설령 사실적시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게 될 여지도 네.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적 보복이 되는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네. 훔쳐가는 장면이 뭐 여러 번 있을 수도 있고 그 한 번일 수도 있는데 네.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되게 상습적으로 해서 수백만 원어치 물건 훔쳤는데 딱 한 번 훔쳤던 사건이 있어서 아이 부모와 이 업주가 공방이 굉장히 심하게 오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범인인지 아닌지 모든 사건의 범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의 미성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저 학생들은요, 나라망신 그것도 있지만 어릴 때 바늘도둑이 소도둑 수 있으니까 반성 제대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자, 지금 시각이 6시 6분을 막 넘어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